자, 전기에너지의 생산 관련된 문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고위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 가까이에서 자석을 A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검유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옳은 것은 기억. A 방향이면 멀리 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더 커지겠죠. 전류가 더 세게 흐르니까. 자석을 B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검유계 바늘도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다음 자석을 코일 속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코일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자석의 변화가 없으니까 흐르지 않습니다. 역시 피그로 시작하네요. 기니피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죠. 2019년 3월 고위물리학원 14번 문제. 그림 가나는 각각 핵발전, 화력발전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거 맞죠? 핵발전. 가나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 아닙니다.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 가능한 게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태양을 이용한 거 됩니다. 근데 가나 모두 우라늄, 화석연료, 고갈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못한 발전 방식이고요. 가나 모두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공통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3번 2020년 3월 고위물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 중인 휴대전화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다. 페달이 돌아갈 때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옳은 것은 기억.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맞죠? 그리고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아니죠. 미쳤네. 네, 발전기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아니고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죠. 그렇고 스피커는 또 소리 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아니라 거꾸로죠. 전기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1페이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넘어가서 4번 문제입니다. 자, 2020년 3월 고위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 A 또는 B를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의 입구까지 접근시켜서 유도 전류 Z값을 측정한다. 자석의 세기는 B가 A보다 큽니다. 얘가 더 셉니다. 얘는 BB니까 같고요. 그림 가나다에서 사용한 자석과 자석의 속력은 다음과 같아요. 요 두 개는 속력 같고 얘가 더 빠르죠. 그럼 전류가 뭐가 제일 세겠습니까? 다가 자석도 센 거고 빠르기도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가나 비교해 보면 속력은 같은데 자석이 나가 더 세고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나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나카 아니고 다나가. 5번이 답이니까 5번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자,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과 그림과 같이 코일을 검유계에 연결한다. 나 자석 앵글을 아래로 하고 코일을 중심점을 따라 자석 일정 속력으로 코일을 끝까지 가져간다. 다 자석 P점을 지나는 순간 검유계 눈금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하고 똑같이 가까이 가져가는데요. 나에서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럼 가까이 가져가는 거는 똑같은데 극이 바뀌었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더 빠르니까 전류가 더 세게 측정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5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 고3 학예평가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는 마이크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소리에 의해 진동판과 코일이 진동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자석의 윗면과 코일 사이의 거리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T3일 때는 그래프로 치면 이때입니다. T3일 때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자석의 윗면이 N극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두 가지 풀이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선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대입법입니다. 이제 윗면이 N극이라 가정하고 문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 T3일 때 한번 보세요. T3일 때를 기준으로 전에는 D가 더 컸죠? T3 이후에는 D가 더 작아집니다. D는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T3일 때는 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D가 커졌다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지면 서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럼 윗면이 N극이라면 가까워질 때 아래쪽이 N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넘버 1의 첫 글자죠. 엄지를 아래쪽으로 향해 보세요. 유도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맞죠? 그러면 맞는 겁니다. 기억이. 자, 이번에 그럼 서술형으로 나왔다. 논리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리가 줄어들죠? 그럼 서로 가까워지니까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밀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유도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어요.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아래쪽에 N극이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서로 밀어내야 되니까 자석의 유면은 같은 극인 N극이 되어야지 밀어내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T1일 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했는데, 자, T1일 때는 거리가 안 변하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2일 때와 T3일 때가 서로 반대에다 있는데, 자, T3일 때는 구했으니까 T2일 때 한번 볼게요. 자, T2일 때입니다. 이때죠. 근데 이때도 보세요. 마찬가지죠.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거리가 줄어들고 있으면 이거랑 상황이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때도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서로 밀어내야 되니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2021년 3월 고2물리학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의 N극 아래로 한 채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 자석이 전 P에 도달하는 순간 검유계 눈금을 관찰한다. 그 결과가 이거고요. 가에서 기억과 같이 조치한 후 반복했을 때 결과가 이겁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네요. 그죠? 전류만 약해지는 거 찾으면 되죠. 방향은 그대로고. 속력만 감소시키면 전류만 약해지죠. 그리고 자석의 극만 바꾸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코일의 가문수만 오히려 증가시키면 더 세지죠. 그래서 더 많이 바늘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고2물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는 핵발전소의 모습을 나는 손잡이를 돌려 발전하는 간이발전기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기억. 가에서 핵발전에서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게 핵발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원자로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틀렸습니다. 핵분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핵융합 반응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가나에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를 전환이 공통으로 일어나죠. 이게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전 운동에너지가 이제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전자기 유도 과정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9번 2021년 10월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간이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간이발전기의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할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 기역과 같이 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자, 기역으로 적절한 거 기역. 자석의 회전 속력만 빨리 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지겠죠. 그다음 자선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이때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계속 바뀌는 전류, 교류 전류가 생겨요. 그래서 회전 방향은 중요하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나 결국 같은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석의 세기만 더 강한 것으로 바꾸면 전류가 더 세지겠죠.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 했던 거네요. 10번 문제. 2022년 3월 고2물리학원 2번 문제. 그림은 수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 전환 과정인데요. 수력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낙하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터빈을 돌리죠. 반면에 핵발전은 핵 에너지에 의해서 핵분열에 의해서 그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마지막에는 그 운동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위치 핵 운동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2022년 3월 고2물리학원 7번 문제예요. 그림은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답을 하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자석을 코일에 접근시키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한 가지 조건만 변화시켜 코일에 더 큰 전류가 유도되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현실적인 답변은 묵묵무답이 되겠지만 이상적인 상황이니까 학생이 답을 했다 가정하고요.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답을 찾으면 자석을 더 느리게 하면 안 되죠. 자석을 더 빠르게 해야지 전류가 더 세게 흐르고요. 더 많이 감긴 코일 사용하면 됩니다. 자성이 더 센 자석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이쯤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때부터는 이제 또 역시 아뜨거 구간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고위물리학원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인데 우리가 했던 실험과 좀 다릅니다. 이거는 발전기를 형상화한 실험이죠. 가,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 위에 자석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나, 자석을 1초에 1회전 하면서 일정하게 돌려요. 그리고 검유계 관찰합니다. 다, 이번엔 자석을 1초에 2회전, 더 빨리 돌리는 거죠. 더 빨리 돌려서 검유계를 관찰합니다. 라, 가에서 기역과 같이 조치한 후 나를 반복해요. 1초에 1회전을 합니다. 이때 나의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해요, 바뀌어요? 바뀌죠. 회전하면서 생기는 전류는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니은의 일정하다는 적절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최대값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전류의 최대값은 더 크겠죠. 그래서 크다는 디귿으로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류의 최대값은 라에서가 나에서보다 커요. 그러니까 기역과 같이 조치한 후 전류의 최대값이 더 커졌어요. 그럼 전류의 최대값이 더 커지는 조치 상황이 맞는지 보면 되죠. 코일의 가문수만 증가시키면 전류의 최대값이 커집니까? 커지죠. 그게 기역으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2023년 11월 9일 통합과학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에 장착된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전거의 바퀴를 회전시키면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하여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구에 불이 켜지죠. 그래서 기역은 맞죠? 전자기 유도는 기역으로 적절합니다. 자석이 회전하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죠.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발전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게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2024년 3월에 치러졌던 고위물리학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며 자석이 전 P에 도달하는 순간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합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자석의 구성만을 바꾸어 1, 2, 3을 진행합니다. 자석의 크기와 세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1번과 2번을 비교해보면 극이 바뀌었죠. 근데 가까워지고요,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서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밀어내는 상황이긴 해요. 둘 다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얘는 위쪽이 S극이 되게끔 위쪽이 N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생겨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각각 다르지만 둘 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둘 다 밀어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얘가 더 세겠죠.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왜냐하면 자기장이 합쳐지니까 자기장이 더 세기도 하고 거리에 따른 자기장 변화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고요. 반면에 3번은 요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니까 두 개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장이 거의 0에 가깝고 유도 전류가 거의 안 흐르거나 조금 흐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요 3번 상황에서는 전류는 최소한 자석 한 개일 때보다는 작을 겁니다. 거의 0에 가까울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요 2에서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1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